강의를 맡은 강사 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안 해서 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심하게 감기 고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하게 좀 잠겼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새삼 건강에 대해서 되게 좀 소중하구나 많이 생각을 했고 되게 오랜만에 아파봤어요. 22년도죠. 22년도에 4월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아파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프다라는 게 새삼 조금 되게 저한테 낯설었고 또 주네스 제품을 섭취함으로 해서 또 1년 반 동안 되게 이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주네스 제품이 많은 도움을 또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또 주말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시간 동안 이제 제가 How to 주네스 강의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어떤 강의를 좀 사장님한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저희 또 멘토 스폰서님이 이제 매번 주시는 어떤 강력한 단어들 또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제가 하나의 또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틀, 어떻게 보면 어떤 편견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과 관점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본인들은 다 아닌 줄 알지만 상대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틀에, 어떤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또한 많은 그런 프레임 안에서 제가 갇혀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들을 계속 틀을 깨고 나와야만이 이 사업을 훨씬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학습을 제가 또 진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께 전해드릴 메시지는 How to 주네스 성공의 사이클인데 그러한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거기서 막혀 있는 것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How to의 어떤 그런 공식과 교과서적으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많은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틀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다시 리프레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의 시간들이 어쩌면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사장님들이 훨씬 더 한층 더 깨고 나오시고 또 현장에서 훨씬 더 빨리 행동을 하시고 속도가 안 나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멤버십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공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의 8단계에서도 그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축소시켜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게 강력한 행동 패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또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단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네스 글로벌이라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 생각한 것들을 어쩌면 계속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네스가 이제 이유가 되고 본질이 되고 가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을 하실 텐데요. 주네스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실 때 사장님들은 회사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제품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어떤 것인지 즉 보상 플랜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가능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목표를 잡아서 한 달의 수입 또 3년 뒤에, 5년 뒤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그런 꿈들을 다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꿈과 목표를 정하는 과정 속에 회사 제품 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명단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리스트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제품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죠. 아, 이분한테는 이게 필요하겠다. 이분한테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겠다. 아, 이분은 배움을 좋아하고 이분은 돈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트를 머리로든 손으로든 적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명단 작성을 하셨을 것이고 이미 명단 작성을 하기 전에 컨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스폰서랑 상담하기 전에 이미 나는 컨택을 하고 만남을 가지셨던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이 루틴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뒤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이 순서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컨택을 하고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군가한테 만나서 주네스 얘기를 하면 혹여나 그게 실패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정말 이 사업이 정말 큰 사업이고 정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실패로 돌아가고 그와 되게 소중했던 만남이 어쩌면 팀워크로 인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멤버들과도 어쩌면 좀 잘 이렇게 새끼줄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리스트를 생각을 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그를 시스템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컨택,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컨택을 해요. 그리고 그가 허락해 준다면 만남을 합니다. 즉 미팅을 하는 것이죠. 미팅을 해서 우리의 주네스 사업을 하게 된 나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에게 주네스 사업에 대한 쇼더 플랜을 하게 됩니다. 네, 쇼더 플랜을 하게 되기 그 과정까지 한 번에 만나서 될 수도 있고요. 두 번, 세 번을 만나서 될 수도 있고,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스폰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초대해서도 이 쇼도 플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쇼도 플랜을 하고 난 후에 그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적절한 상담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담 과정 속에서 스폰서와 이러한 쇼도 플랜 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죠.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가 사인을 해줬다라면, 사인업을 했다라면 그를 어떻게 팔로우업, 결단을 하게 하고 나처럼 꿈과 목표를 정해서 이러한 루틴의 과정을 함께 하게 하는 것까지가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즉 다음 단계죠.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팔로우 스루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성공의 8단계를 그도 할 수 있게 가이드하는 과정을 팔로우 스루라고 합니다. 그도 꿈과 목표를 정하고 우리처럼 리스트를 떠올리고 그를 또 만나고 초대하고 주네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또한 내가 했던 것처럼 상담하고 피드백하고 역시 함께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해가는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사이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 바로 팔로우 스루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성공의 사이클이라고 해. 이 성공의 사이클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안에서 잘하고 계신지, 이런 루틴 안에서 혹시 순서를 바꾸고 계시진 않은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하고 계신지, 올바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편하고 어딘가 모르게 약간 막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루틴들을 나도 하고 그도 하고 그 사람의 그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뎁스로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복제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나의 멤버십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멤버십에 의해서 결국에 내가 목표한 수입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행동의 루틴의 과정이라고 사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공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성공의 8단계를 축소화했는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했던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 또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윤택한지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의 8단계를 화살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혹시나 우리가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나의 편견 때문에, 즉 어떠한 프레임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가고 있는 방향 속에서 내가 그 막혀 있는 벽들은 없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으로 가는 프레임입니다. 이 책 잘 알고 계시죠? 서울대 최인철 그 심리학자 교수님께서 쓰신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운데 안에 있는 까만색의 동그라미는 사실은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이는 검정색의 동그라미가 훨씬 더 커 보이죠. 그거는 겉에서 있는 이런 그 작은 바깥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때문인데요. 이거는 과연 이 동그라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인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이게 크고 작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하고요. 우리가 보는 것들을 또 지배하고 그런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쩌면 굉장히 큰 장애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네스 사업을 결단하고 이 사업으로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꿈들을 계속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실 때, 꿈과 목표를 정할 때, 또 누군가한테도 이러한 Y를 전달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중심이 과연 중요한지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제품을 팔아? 그죠? 보상 플랜이 어때?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네트워크 사업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렵지 않아? 쉽지 않잖아.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누구나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요?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지금 조인이 되어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틀 속에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사장님들은 더 중요하실 거고요. 쉬운가 어려운가가 아니라 과연 내가 부수입이 필요한가? 100만 원, 200만 원에서 출발하는 그런 부수입이 필요한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4분면에서 현금으로는 4분면에서 내가 정말 동급생활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큰 소득,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해서 이 일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한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멤버십이 확장이 되고 그를 통해서 수입을 내가 목표한 수입을 얻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에서 Y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공의 확률보다는 사실 제가 수학 전공을 했지만요. 확률이라는 것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수학에서의 확률은 모든 조건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확률이에요. 10사람이 했으면 그중에 한 명이 성공하는 확률은 그 10명이 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의 확률의 10분의 1과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서의 10분의 1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네트워크에 발을 들일 수 있지만 누구나 똑같은 좋은 성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좋은 멘토 사장님 안에서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짜 질 좋게 속도 있게 이 사업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은 되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확률은 전체가 똑같은 조건으로 누가 성공했고 누가 성공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연봉 1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0.2%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0.2%가 아니라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정말 주네스 안에서 월드비전 안에서 완벽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동일한 조건 안에서 성공 확률을 따지면 사실은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은 확률이 저는 결론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공의 확률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확률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갈 건지, 내가 이 사업을 정했는지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런 얘기를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꿈과 목표, 나의 강력한 이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나의 멤버가 늘어나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셨나요? 네. 명단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우리는 두 가지 프레임 안에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가다 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인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또한 돈이 많은 사람, 리크루팅이 꼭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말하면 꼭 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명단 작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나요? 어쩌면 이 프레임도 역시 우리가 깨야 되는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맥이 많은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을 알더라도, 100명이 아니라 10명을 알더라도 그런 관계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저는 명단 작성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삶의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트워커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더 많은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리크루팅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저희들의 착각이고요. 저희들의 편견이고 어떤 그 틀 안에 우리가 가둬져 있는 거죠. 리크루팅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명단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면담 리스트 안에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면담 작성을 하실 때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프레임과 어떤 편견과 어떤 그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무것도 그런 틀 안에서 갇혀 계시지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전화번호부 상에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면담 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명단 작성을 하는 과정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시는 거예요. 아, 연락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한 3개월 정도 됐어. 1년 정도 됐어. 5년 정도 됐어. 상관없으세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시는 겁니다. 나이랑 성별랑 경력이랑 그리고 나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310이 가능자. 310이 가능자. 우리 주네스 사업을 하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의미 자체가 유통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1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 같아요. 네. 카드 다 뒀다가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100만 원 정도 주네스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이런 광범위 리스트를 모두 다 적으시는 거죠. 적으셔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들을 전원 컨택을 하는 거예요. 전원. 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리스트 안에서 뭐 원 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또 요새는 콜드 리스트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SNS를 잘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콜드 리스트도 한두 번 정도 내가 DM을 했다거나 한두 번 뭐 댓글을 달아서 서로가 약간은 좀 인지하고 있다거나 서로 이제 조금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스타를 통해서 아, 이분은 되게 활동을 되게 잘하고 있구나. 아, 이분 되게 활동적이고 열정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광범위 리스트에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상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상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상태 체크를 하셔서 그중에 제가 커피 한 잔 하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프레임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내 얘기를 내가 주네스 사업을 알려도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를 인지하는 사람. 그냥 저희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을 때 그냥 나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압축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상태 체크. 여기서 상태 체크는 나이, 성별, 경력, 관계, 310이 가능자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의 조금 더 관계십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가 지금 다른 유통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분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그리고 그가 지금 이제 본잡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 체크를 말하지 그에 대한 또 역시 판단은 또 금물이에요.
그가 이제 나한테 오는 어떤 반응이 약간 뭐 약간 좀 까칠하다거나 뭐 좀 약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다시 프레임 안에 갇히시지 말고요. 여기서 상태 체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상태 체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주네스 사업을 미리 한 그리고 이런 리크루팅 과정 속에서 콜드, 웜 리스트를 충분히 상태 체크를 하고 쇼도 플랜하고 스스로 셀프로 이런 성공의 사이클을 할 수 있는 스폰서와 라인 미팅을 통해서 상태 체크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미팅을 할 건지, 언제 만나러 갈 건지,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상태 체크를 하는 것은 스폰서와 전략과 전술을 함께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스스로 셀프로 본인 스스로 이걸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또한 역시 그러한 상태 체크는 그를 만나서 어떠한 핫 버튼을 누를 것인지 그가 지금 만나서 그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상태 체크를 하는 것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미팅을 해서 나의 스토리를 먼저 전달을 합니다. 내가 주네스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지, 때로는 스폰서를 티업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정식적으로 쇼더 플랜, 주네스 사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회사 제품 보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압축 리스트는 사실은 쇼더 플랜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네스 사업에 정보를 주고 프로포즈 할 대상을 압축하는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 리스트에서 뭐 100명에서 200명 정도 광범위 리스트는 누구나 나오시거든요. 그런 광범위 리스트에서 압축 리스트는 한 20명에서 30명 또는 30명에서 40명, 이 정도 30명 전후가 가장 좋은 압축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축 리스트를 통해서 일일이 다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정하는 거죠.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나한테 반응이 빨리 오는 사람,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빨리 만나시는 사람이 우선적입니다. 자, 그럼 그들을 만나서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쇼도 플랜을 또 하죠. 쇼도 플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넥스트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약간 애매한 반응이 있을 것이고요. 생각보다 되게 얘기가 좀 잘 가질 것 같았었는데 약간은 좀 냉담한 반응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넥스트 명단에 넘깁니다. 그런 모든 리스트를 이제 재활용 리스트라고 해요. 광범위 리스트에서 압축 리스트를 가는 과정 속에 압축 리스트에서 제껴졌던 리스트도 재활용 리스트. 이해되시죠? 광범위 리스트, 내가 전부 적었던 리스트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만날 30명 외의 리스트를 다시 재활용 리스트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압축 리스트 통해서 만나고 쇼더 플랜 했는데 그의 상황과 그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시 넥스트 됐던 리스트도 재활용 리스트입니다. 이런 재활용 리스트는 소통과 상태 체크를 인사하고 가끔씩 안부 묻고 좋은 글이 있으면 보내주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고 그런 규칙적 또는 비규칙적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넥스트 됐던 사람은 저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소통을 하는 것 같고요. 넥스트를 했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그런 또 느낌으로 계속 상태를 이어가는,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잊어버렸다가 저희가 다시 광범위 리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전체 리스트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프로모션이 있을 때 그리고 압축된 리스트를 다 컨택했을 때 다시 한번 광범위 리스트를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비규칙적이죠. 그것은 소통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다시 리스트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리스트 확장을 할 줄 알아야 네트워커로서 한층 더 성장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스트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리스트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 리스트가 늘어나고 광범위 리스트를 적을 때도 다시 100명과 200명을 적고 그를 통해서 다시 압축을 하고 넥스트 됐던 리스트를 다시 이렇게 적어가는 과정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광범 리스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재활용 리스트가 아주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믿으시고 그가 조금 약간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노를 했었어도 그 노가 영원한 노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와 쇼도 플랜을 하고 나서 또는 제가 프로포즈 하고 나서 그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잘 해놨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상황과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재컨택을 할 때도 너무 어색하지 않게 그가 좀 당황스럽지 않게 다시 미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의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과정을 믿으시고 어쩌면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컨택을 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소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단과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주네스를 하기 위해서 컨택하는 건 맞지만 또한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와 좋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실 때 제가 또 이런 생각에서 내가 또 갇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이건 것 같아요.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 상대방의 어떤 그런 반응들보다는 저의 사장님들의, 즉 본인의 어떤 신념과 본인의 행동이 훨씬 더 이 리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 훨씬 더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다시 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리스트를 통해서 그와의 만남, 그와의 좋은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올바른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은 만남을 하고 컨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주네스 사업을 알리기 위함 아닙니까? 네, 사업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또 역시 창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이라는 게 쇼고 쉐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을 막 설득하고 막 상대방을 막 억지로 이거를 막 알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알았는데요. 약간의 어감은 다르지만요. 사업 설명, 특히 테이블에서 그와 1대1로 또는 1대2로 하는 사업 설명은 사실 설명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틀, 그런 프레임을 깨고 이걸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 함께 우리가 부수입을 벌 수 있다. 결국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라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설명 속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결국에는 그가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고 특히 테이블에서 마지막에 함께 합시다. 사장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장님은 주네스 비즈니스랑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 설명에 있어서도 무언가를 전달하기보다는 왜 이 비즈니스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는 결국에 그에게 비전을 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어떤 객관적인 무엇보다는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시고요. 그에게 사업 설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저희의 틀이에요. 한 번 했습니다. 아니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그러시죠. 사업 설명 하셨습니까? 네. 또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거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건 안 했을 수 있는 거는 강력하게 Y를 얘기를 안 했거나 프로포즈를 안 했거나 그리고 그가 필요한 니즈, 핫버튼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을 긁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간지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3P 또는 5P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프로덕트과 플랜과 피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과 프로블럼, 당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음을 프로포즈하고 왜 당신은 꼭 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게 윤시아 스폰서님 오셔서 그랬어요. 저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트워커들은 피가 푸르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네트워커들은 피가 푸르다. 저는 그거를 박영미라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맞나요? 예, 그리고 사업 설명은
항상 스폰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들. 이 사업은 본인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스폰서를 통해서 꼭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강연자의 제3자 입장에서만 사업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틀을 깨자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꼭 세미나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에게 사업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네스 글로벌 지금도 이 줌이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녹화분을 통해서 제대로 기면 제 육성으로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를 저는 역시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설명 후에 적절한 상담과 이제 후속 조치가 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상대방과 미팅을 하고 나서 스폰서 사장님과 항상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예, 오늘 이런 분을 만났고 이분에게 이러한 정보를 드렸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저의 프레임을 또 깹니다. 네. 네, 그런 상담과 후속 조치, 상담을 하고 만약에 그가 쇼도 플랜을 했는데 사인업을 해줬다라면, 네, 사인을 해줬다라면 그를 팔로우업 하는 거죠. 그도 저처럼 주네스 사업을 결단할 수 있게 도우는 과정, 그가 결단할 수 있게 조금 더 정보를 깊이 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후속 조치라고 하고요. 제가 그러한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도 그를 상담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도 꼭 필요하지만 이런 팔로우업 과정 안에서는 제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훨씬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팀 비즈니스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멤버십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수입이 오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1대1 라인 미팅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상대방이 느낄 때 나의 파트너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파트너가 저를 느낄 때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가르쳐 주고 있구나. 나를 리딩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말 생각하구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이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구나. 그거를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팀과 정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어떤 신뢰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줌과 세미나에 계속 초대해서 전체적인 주네스의 월드비전 안에 비전도 좋지만 1대1 라인 미팅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 설명을 하고 앞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당신도 함께 할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매일이든 그와 규칙적으로 라인 미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라인 미팅을 통해서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속에 물음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요. 그가 팔로우업을 하는 단계에서 사인을 했다라고 그가 결단한 게 아닌데 그가 먼저 결단을 하고 그가 먼저 Y를 정확하게 본인이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게 계속 소개해라, 소개해라. 이런 실수를 우리가 혹시 하진 않으셨는지. 소비자한테도 본인이 먼저 그 제품을 먹고 나와 또 신뢰, 주네스 제품에 대한 또 신뢰가 필요한데 먼저 소개해라, 소개해주세요. 이 얘기를 먼저 하시진 않으셨는지. 이런 소개라는 거는요, 본인이 먼저 결단을 해야 리스트, 명단이 나온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개를 해달라는 말 이전에 그가 먼저 결단을 하고 그가 먼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가 나에게 1대1 라인 미팅에 대한 시간을 저에게 먼저 내는지, 그러한 부분을 팔로우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러한 과정 속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스킨십을 통해서 가이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침 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킨십을 통해서 가이드하는 과정이고 그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복제가 돼 가는 과정들을 사장님들이 연결을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 팔로우 스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팔로우 스루는 뭐냐면 그 다음 후속 조치 과정인데요. 결단을 하신 분들이 저처럼 또 우리처럼 성공의 사이클의 어떤 그런 루틴 안에 이런 성공적인 시스템을 반복할 수 있게 조인되게, 코드인되게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그가 팔로우 스루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성공의 8단계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후속 조치 안에서 제가 또 이 틀이 뭐냐면요. 부정의 어떤 것들을 이제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가 결단을 했더라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또 명단을 적으면서 막 부정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부정들을 어떻게 이제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리스트를 적으면서 상대방의 상태 체크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 전체 리스트를 압축 리스트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막 좌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의 사이클로 올바른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컨택하고 막 전화로 막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정이 막 계속 늘어나고 아, 이 사람은 꼭 해줄 것 같았는데 막 거절을 하고 만나줄 것 같았는데 안 만나고 막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지 말라 그러고 막 하던 거나 잘하라 그러고 어? 괜히 인맥 떨어지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는 많은 어떤 그런 부정들에서 제 파트너가 또 그런 틀 속에 갇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초반에 후속 조치를 하실 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고 그의 행동 과정과 그의 스케줄과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스토커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실시간으로 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가 어떤 그런 부정이 긍정으로 갈 수 있고요. 어떤 많은 두려움들이 해나갈 수 있는 용기로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내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함을 통해서 내가 받는 어떤 그런 대가 지불이나 내가 받는 어떤 그런 거절. 이거는 이제 방어 기제거든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거절을 받음으로 해서 나의 심적인 또는 외적인 어떤 그런 많은 또 데미지가 올 거라는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대가가 어떤 그런 과정에 의미를 둘 수 있게.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당연히 실패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시스템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훈련받았고, 그런 교육 안에서 우리는 또 그 다음을 해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공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절보다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해 나갔을 때 나한테 오는 그런 보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전진의 어떤 그런 기제죠. 방어 기제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가이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게 아무리 혼자 해도 이 사업이 크게 확장될 수 없음을 또 얘기를 하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팀으로 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함께 팀으로 해 나갔을 때 정말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에너지와 당신의 비용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이런 시스템. 함께 해야 가능하다라는 거. 함께 해야 멤버십이 늘어날 수 있고 함께 해야 이 모든 것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보다는 또다시 내가 왜 비즈니스를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Y를 짚어주시는 어떤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성공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먼저 반복을 해야 제가 이 틀 안에서 복제가 되고요. 끊임없이 매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멤버들이 이걸 함이 복제가 돼야만이 이게 정말 쉽게 어려우면 안 돼요. 쉬운 과정 속에서 복제가 돼야만이 많은 멤버들이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정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의 팀을 통해서 이러한 복제를 또 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겼을 때 이 성공의 사이클을 주도적으로 하는 셀프 리더, 즉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하는 코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지면 저의 네트워크가 커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 나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많은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꿈과 목표에 대한 나의 프레임,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지, 명단 작성을 할 때 또한 프레임, 컨택과 만남을 할 때 또 프레임, 쇼도 플랜을 할 때, 그리고 상담과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지, 또 후속 조치를 할 때
다시 또 명단 작성을 해 나가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루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본인의 틀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들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의 제약을 계속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깨나가고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도전해서 처음엔 어렵지만 어, 반복을 해야 쉬워지는 것이죠. 그게 쉬워지면 또 더 큰 틀을 다시 또 우리가 리프레임을 하고, 그런 다시 그 안에서 또 그게 쉬워지면 또 더 큰 틀 속에서 나의 네트워크, 나의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틀의 창을 키우신다라면 이런 성공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얘기하는 공식이지, 누구나 얘기하는 하우투지, 어디서든 딱딱해 이게 아니라 아, 정말 이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멤버가 늘어나면 우리 월드비전 안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분들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거는 주네스 보상 플랜인데 오늘 이제 보상 플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 RRTM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또는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또 슬라이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전체 주네스 보상 플랜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이그제큐티브, 사파이어, 디렉터. 디스트리뷰터는 누구나 주네스 안에 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추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틀을 우리가 깨자라는 거죠. 나는 소개를 못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판매를 못해. 이게 아니라 그 틀을 깨므로 통해서 두 사람에게, 양쪽에 한 명 한 명, 두 사람에게 주네스의 플랜을 전달했을 때, 주네스의 또는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 틀을 깨면 이그제큐티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팀 후원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이드부터 사파이어는 2명이 아니라 8명에서 12명까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매칭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명만 소개하, 나 2명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리스트를 줬고 그들한테 컨택을 하고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주네스의 정보를 팔고 주네스의 보상 플랜을 파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파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소개함으로 해서 우리는 사인을 받는 겁니다. 그 틀을 깨면, 그리고 내가 직접 쇼더 플랜을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쇼더 플랜을 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도 나의 팀을 가지고 싶다. 그런 팀 빌딩을 통해서 매칭 수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매칭 수당은 물론 사파이어가 12명을 누적으로 추천하면 사파이어가 되지만 내가 추천한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게 해야 매칭 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틀 역시 우리가 깨는 거죠. 내가 잠재되어 있던 그냥 팀 수당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그가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게 가이드해주고 정말 후원을 해주고 후원 미팅을 통해서 그가 멤버십을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의 틀을 깨는 거죠.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 전 세계의 주네스를 알린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게 글로벌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그런 루비 이상의 디렉터가 되었을 때 주네스에서는 그 틀을 깬 사람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보너스를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하는 것이고요.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에 강력한 모티베이션, 시스템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틀을 한 단계 한 단계 깨면서 훨씬 더 성장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으로 가는 리프레임입니다. 네.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그리고 비교를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저는 많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주네스 월드비전에서 얘기하는 이런 성공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나의 편견들을 깨나가면서 멤버십을 늘릴 수 있고요. 나만의 속도로, 내가 편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요. 70에서 90%의 용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미팅의 양이었어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쇼도플랜. 네, 테이블 미팅에서. 그게 5분이어도 10분이어도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라면 그냥 침묵을 다지는 미팅이었어도
저는 반드시 그를 만나서 저의 주네스 비즈니스를 전달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오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10분이든 5분이든 반드시 저는 주네스 제품을 얘기하든 나의 사람을 얘기하든 나의 플랜을 얘기하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미팅의 양이 결국에 나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속도가 난다라는 건 능력이 없는데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럼 가속이 붙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치를 키워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열정을 받을 수 있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100%에서 150%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100%잖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오버를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많이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냥 편하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만 하면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목표, 나만의 꿈, 내가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 적는 그런 목표에 그 속도에 맞추셔야 돼요. 그런 목표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미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음 달에 루비를 가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미팅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사람이 필요한지, 코어가 몇 명 있어야 되는지,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간다면 몇 코어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만큼의 시스템을 돌려야 되고 몇 명의 미팅이 필요한지 그런 과정들을 본인의 목표와 본인의 가치에 의한 성공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런 과정들의 그 보상은 이렇게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례할 것 같지만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성장을 하고 계속 성장하지 않고 멈춰. 나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또 보상이 따르고 또 정체된 것 같지만 올라가고 정체된 것 같지만 올라가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의 어떤 비례한 보상이 아닐 수 있음에 대한 프레임도 역시 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네스 글로벌 월드 비전 2024 도약, 네, 사우스 코리아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네스는 굉장히 저평가된 우량주 회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대 154개국 최대 88개 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주네스 제이 모바일을 통해서 33개의 언어로 전 세계 주네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원서버 플랫폼. 주네스가 정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네트워크 회사의 틀을 깬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주네스 안에서 월드비전 안에서 정말 성공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강력한 시스템을 가진 자만이 가진 사람이 2024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믿는 바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